자, 이번 시간은 문자의 사용과 식에서 세 번째 1차 식과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에 계산이란 단어는 알겠지만 1차 식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럼 1차 식에 대한 단어를 하기 전에 우리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먼저 다항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용어를 정리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식은 앞에서 얘기하는 문자를 사용한 식일 테고요. 다음에 이 다란 얘기는 많다란 얘기죠. 많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항이라는 게 새로운 단어겠네요. 그럼 이 항이라는 게 뭐냐? 이 항이라는 건 쉽게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덩어리냐면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의 덩어리야. 여기에 덧셈 뺄셈이 사용된 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우리 곱셈 나눗셈일 때 생략하는 거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부호의 시작으로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덩어리들이 바로 항이 되는데, 이 항에 이제 명칭들이 생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이 항을 묶어보면, 여기 보니까 문자, 숫자, 부호인데 플러스가 생략돼 있지. 이 뒤에는 당연히 뺄 생각이니까 이게 한 덩어리가 되겠네. 다음 두 번째, 여기도 문자, 숫자에 요거 원래 뺄셈이지만 얘를 여기에 있는 부호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 덩어리가 됩니다. 다음에 얘는 문자를 봤더니 문자가 없죠. 문자가 없고 숫자 있고 부호까지만 있으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때 요렇게 항이 있는데 이 항이 한 개 이상인 식을 다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항식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단항식이라는 게 있어요. 다항식은 항이 한 개 이상이라 그랬어. 근데 이 단항식은 항이 한 개인 항을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얘는 단항식이 안 되지만 여기 있는 항 하나를 떼왔어. 얘는 단항식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다항식이나 1차식을 얘기할 때는 항상 간단히 정리되고 나서, 우리 앞에서 연산하는 거 했었죠. 간단히 정리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항 하는데 여기 항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상수항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상수라는 거는 그냥 숫자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그래서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얘가 상수항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개수. 이 개수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그럼 문자 앞에 누가 곱해졌어? 부호랑 숫자가 곱해져 있죠? 이 문자 앞에 곱해진 애들을 개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항인데 이 항도 이름을 매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통 이름을 하냐면 이 항에는 문자가 뭐야? X죠. 그래서 얘는 X항이라고 합니다. 다음 얘는 Y가 있죠? 얘는 Y항.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던 상수항 이렇게 됐는데, 그럼 요 X항의 개수는 여기
문자 앞에 곱해진 거니까 이 항에서 문자만 싹 가리면 개수가 되겠죠. 그럼 2가 되겠네. 그럼 y항의 개수는 여기서 y만 싹 가리면 마이너스 3. 얘가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항식을 했으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1차식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1차식이라는 거 하기 전에 이 1차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문자가 사용된 이 항에 차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차수라는 건 뭐냐면 얘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곱하기 x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 간단하게 계산하면 얘는 x제곱이죠. 그죠? 그럼 이 x제곱이라는 애는 뭐야? 문자가 몇 개? 2개가 곱해진 거야. 그래서 얘는 차수가 얼마냐? 2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x 곱하기 y가 있어. 얘 간단히 하면 그냥 xy죠. 그럼 얘는 몇 차? 얘도 뭐 x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2개니까 2차다 라고 하겠죠. 근데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야? 얘는 다른 문자니까 그냥 곱하기만 생략되어 있지만 얘는 같은 문자의 곱이니까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자일 때는 얘를 봐서 얘가 2차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3차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 올라가 있는 지수가 차수가 아니라 곱해진 횟수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1차라는 건 당연히 뭐야? 이 항의 차수가 1인데 우리 식 자체가 1차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장 높은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다항식을 봤을 때 항들을 싹 다 확인했을 때 그것들의 차수 중에 가장 높은 게 1차일 때를 1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얘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의 항은 이게 항, 이게 항, 얘가 항이죠. 그런데 우리 가장 높은 차수는 뭐야? 얘니까 얘는 2차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얘 봤더니 얘는 1이죠. 1차식이에요. 그지? 근데 얘 항을 봤더니 문자가 어떻게 해? 분모에 있어요. 이 분모에 있는 식은 우리가 표현을 하고 사용은 하겠지만 얘는 다항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1차고 얘는 차수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식은 뭐 1차식이냐 라고 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식이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차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분모에 있는 것들을 꼭 확인하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항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가 사용된 식의 곱셈, 나눗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곱셈, 나눗셈. 우리 얘도 뭐 앞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뭐 앞에서 사용한 것처럼 뭐 마이너스 2 x 곱하기 3 곱하기 x 이런 게 있다. 여기에 마이너스 4 곱하기 x 곱하기 y가 있다. 그럼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이 여기 뺄셈이니까 얘 나눠서 생각하고 제일 먼저 뭐 해? 부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계산하고요. x제곱 이렇게 계산하겠지. 다음 얘 뒤에 숫자에 문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얘는 뭐야? 요거부터 하는데, 우리 얘 문자랑 문자를 빼기 하는 거는 우리 뒤에서 한번 배우기로 하는데 얘가 계산이 안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앞에 곱해져 있는 걸 나눠줍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었죠? 자,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곱하기니까 곱하기 생각해서 썼어요. 다음에 부호 플러스의 숫자의 문자는 y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셈 나눗셈 잘 하는데 우리가 얘 말고 뭐 식이 이렇게 분수식이 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 당연히 얘 곱하기 역수 만드는 거야. 당연히 이 y는 위에 있으니까 내려오고요. 됐죠? 그러면 얘를 나눠주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3분의 4가 되겠죠? 근데 문자는 위에는 x 있고 아래는 y 있으니까 얘를 따로따로 써주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얘를 여기에 분배하는데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3분의 2. 이제 문자를 봤는데 여기도 y 있고 위에도 y 있으니까 얘가 약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의 곱셈 나눗셈도 하면 되고요. 그럼 곱셈 나눗셈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덧셈 뺄셈을 해봅시다. 자, 덧셈 뺄셈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하냐면 동류항이라는 애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동류항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의 모양과 차수까지 전부 다 같은 항을 동류항입니다. 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동류항에서 찾는 거는 뭐 앞에 붙어 있는 여기 숫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 3x라는 애가 있고 마이너스 2x라는 애가 있어. 그럼 우리 요 항 두 개를 봤을 때 문자만 비교하는 거죠. 얘는 뭐? 모양 x로 똑같고요. 차수는 한 개씩 있는 거니까 동류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문자의 모양은 같지만 차수가 틀려서 동류항이 아니겠죠. 또 다른 예를 들면 둘 다 3차항이긴 한데 얘 보면 xy인데 전체가 3차, 3차도 똑같지만 x는 1차, y는 2차고 얘는 x가 2차, y가 1차야. xy의 각각 차수가 달라지니까 얘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류항을 찾는데 우리 동류항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섯 번째 할 이 문자와식의 덧셈 뺄셈은 동류항일 때만 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 뺄셈을 덧셈처럼 계산했으니까 크게 상관하지 않고 그럼 이 덧셈 뺄셈을 왜 동류항만 하냐면 우리가 요건 솔직히 앞에서 배운 분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그럼 우리 아까 했던 분배 법칙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주는 게 분배 법칙이었죠? 근데 이렇게 사용한 거 말고 이걸 거꾸로 똑같이 곱해진 걸 한 번 쓰고요. 나머지를 가로 안에 담는 거꾸로 한 분배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얘가 있다고 칩시다. 얘 둘 다 xy를 가지고 있는 xy항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얘 숫자에 똑같이 xy가 곱해져 있으니까 xy를 한 번 쓰고요. 나머지 가로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얘 계산 가능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 xy가 되는데 문자 앞에 1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xy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덧셈 뺄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하나 계산을 해보면 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해? 동류항부터 표현을 하는 거죠. 아, X항 봤더니 요렇게 항 2개, Y항 봤더니 얘도 2개. 아, 상수항이 요렇게 있네. 우리가 이렇게 항끼리 표현했을 때 항을 다 묶으면 튀어나와 있는 부호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랑 얘, 마이너스 2x에 3x, 얘가 한 덩어리 되고 자리를 바꿔도 돼요. 왜? 항을 이렇게 묶으면 덧셈이니까 앞에서 배운 덧셈의 교환 법칙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y항 또 이렇게 쓰고요. 상수항 이렇게 써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두 개 항을 비교하는데 당연히 곱해진 x를 한 번 쓰고 나머지 가로 안에 담아서 쓰면 되죠. 다음에 얘 뒤에 것도 y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가로 안에 담아서 쓰면 되죠. 숫자는 그냥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플러스 1인데 생략하니까 x가 되고 8y에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한 줄 쓰지 않고 이제 동류항이라고 했을 때는 뭐 하면 돼? 숫자끼리만 계산해서 그냥 같은 문자 앞에 달아주면 됩니다. 얘도 y항이야 y 쓰고 숫자끼리만 계산해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덧셈 뺄셈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문자가 나와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용한 사칙 연산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산을 자유롭게 하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네, 이상입니다.